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 시간에도 인체의 체구성을 이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특히 수중체중 측정법이라든가 체밀도와 몸매의 관계, 그리고 물살과 지방살과 같은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먼저 이제 이 체구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중체중 측정법이라는 측정 방법을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리겠는데요. 매우 이제 측정 자체는 복잡할 수 있는데 그 개념을 이해하도록 매우 간단하게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. 이 측정 방법은 피험자가 물에 완전히 이렇게 잠긴 상태에서 체중계에 의해 이 체중계로 나타나는 이 체중을 측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것을 이제 체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대기 중에서 측정하는 값보다 이 수중에서 이 체중을 측정하면 훨씬 가볍죠. 왜냐하면 물에서의 이 부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자, 원래 뭐 측정 절차는 호흡을 완전히 내뱉어서 훈련이 필요합니다. 그런 과정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허리에 납과 같은 벨트를 차고서 완전히 가라앉도록 만든 다음에 이 체중계를 0으로 세팅을 한 상태에서 완전히 이제 가라앉아서 이 수중 체중을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. 자, 이런 그 측정을 통해서 피험자 A가 또 피험자 B가 측정을 했는데 이때 둘 다 똑같이 대기 중의 체중이 70kg이라고 했을 때 피험자 A는 이 수중 체중이 1.5kg으로 나타났고 피험자 B는 2kg으로 나타났습니다.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이 두 사람 중 어떤 사람이 몸에 더 체지방이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? 네, 그것에 대한 답은 피험자 A가 사실은 몸에 더 많은 체지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 지방은 밀도가 낮죠. 즉 비중이 낮습니다. 그래서 4도시에서의 물의 밀도가 1이라면 비중이 1이라면은 이 뭐랄까요, 지방의 밀도는 그보다 더 낮죠. 여러분이 이제 알다시피 지방이나 기름은 물에 절대 가라앉지 않죠.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물의 밀도보다 지방의 밀도는 항상 적기 때문에 지방은 항상 물에 떠 있게 되는 것입니다. 만일 몸에 지방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면 몸의 체표 면적이 더 크게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물의 부력을 더 많이 받아서 이 몸이 더 잘 뜨게 되겠죠. 그렇게 되면은 이 체중계에 나타나는 수중 체중은 훨씬 더 적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. 즉 몸에 지방이 많이 가지고 있다면은 똑같은 대기 중의 체중에서 더 수중 체중은 가볍게 표시된다라는 말씀입니다. 이것을 설명드리는 것은 우리 몸의 밀도와 부피와의 관계, 이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요 수중체중 측정법에 대해서 설명드린 것입니다. 자, 요 시소가 그려져 있는데요. 이 스티로풀 1kg과 그 다음에 책 1kg이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. 부피가 보시다시피 똑같은 1kg이지만 부피가 스티로폴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이것을 설명드린 것은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목적은 보기 좋은 몸매를 갖추기 위한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고려해야 될 것은 몸의 체밀도라고 하는 것입니다. 체밀도를 높였을 때 그러한 방향으로 다이어트를 행했을 때 이 다이어트가 올바른 방향이고 또 궁극적인 다이어트의 목적인 몸매를 보기 좋게 갖추는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. 물론 체중계의 숫자도 하나의 중요한 참고치로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지만 이러한 체밀도의 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체중계에서의 숫자만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 집착하게 된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가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. 자,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시소 위에 중년 남성이 이렇게 서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청년이 서 있는데 이 두 사람의 체중은 똑같이 80kg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똑같이 80kg인데 몸에 가지고 있는 지방량이 틀리죠.
즉 이 중년 남성의 경우는 25% 체지방률이, 이 청년의 경우는 10%를 보이고 있습니다. 중년 남성의 경우에는 몸의 체지방량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는 체중 80kg의 체지방률이 25%니까 5%니까 0.25를 곱하면 되죠. 그렇게 되면 몸 안에 가지고 있는 체지방량은 20kg이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, 청년의 경우에는 80kg이 10%니까 8kg이죠. 중년 남성이 약 12kg을 더 많이 가지고 있죠. 중년 남성의 이 체지방률은 우리가 보통 비만의 경계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, 뭐 상당히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수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면은 이렇게 체지방량을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체표 면적이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. 즉 몸에 똑같은 체중을 가지고 있더라도 체지방량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결국 몸의 부피가 굉장히 커지게 된다. 그래서 청년에 비해서 훨씬 더 몸의 체표 면적이 늘어나서 뚱뚱해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. 외관상으로. 그러나 상대적으로 지방이 적고 근육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 청년의 경우에는 보다 더 슬림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의 모습입니다. 이것은 이제 2017년도의 모습이고, 이건 좀 잘못됐네요. 1947년이 아니라 1974년도. 그러니까 이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27살 때 그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때 체중이 109kg을 보이고 신장은 이제 188cm라는 것이죠. 그런데 이제 이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보디빌딩 세계 대회에서 여러 차례 이제 우승을 차지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영화 배우로 데뷔하고 캘리포니아 주지사로도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70세가 되어서의 그 모습입니다. 이때 110kg의 몸무게, 거의 체중의 변화는 없었습니다. 뭐 신장도 뭐 마찬가지일 테고요. 그런데 외관상 보이는 모습은 커다란 변화가 있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.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외관상 확인할 수 있죠. 자, 이때 이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의 그 BMI를 갖다가, 즉 신장과 키를 이용해서 BMI를 갖다가 한번 측정해 보면 체중이 109kg이죠. 이것을 신장 메타 단위로 환산된 것의 제곱값으로 나눈다고 하면은 1.88 메타죠. 188cm니까요. 이것의 제곱으로 109kg을 나누면 그 값은 30.84가 나옵니다. BMI가.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해당하느냐? 정상이 18.5에서 24.9, 과체중이 25 이상이라고 하고요. 비만이 이제 30 이상일 때, 물론 이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러한 그 BMI가 30이 넘을 때 비만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. 절대적인 기준, 측정의 어떤 기준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. 이거 보시면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는 벌써 이때나 비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. 그러나 실제로 비만은 아니죠. 바로 이러한 사례를 보면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이 체중만 가지고 이 비만을 갖다가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좀 잘못된 결과를, 잘못된 해석을 나올 수 있는 소지가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물론 이제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와 같이 특수한 예를 들어서 일반화시키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,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만큼 일반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 체밀도가 굉장히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었을 때 다이어트가 제대로 된 방향을 찾아갈 수 있다고 하는 점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보여드리게 된 것입니다. 자, 우리가 이제 이 지방 조직과 근육 조직은 밀도가 다르다고 그랬죠.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똑같은 무게, 1파운드의 무게에서 부피가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 지방 조직에는 물이 약 20 내지 25%
밖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. 또 근육에는 70 내지 75%가 물로 되어 있죠.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느 게 물살이냐? 보통 이제 우리가 팔뚝 뒤를 자꾸 흔들면서 물살이라는 얘기, 뱃살을 흔들면서 물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실제로 진짜 물살은 우리 근육이 물살인 것이죠. 지방은 지방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체형을 얘기할 때 중성지방 체형, 뭐 글리코겐 체형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근육이 많을수록 당연히 글리코겐을 더 많이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글리코겐 체형이라고 하죠. 반면에 이제 피하 지방이든 내장 지방이든 지방 조직이 많으면 이 중성 지방을 더 많이 저장할 수 있다는 저장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. 그렇다면은 이렇게 비만한 사람일수록 중성지방 체형일수록 몸의 수분량이 현저히 더 적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지방 조직 자체가 물을 적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. 이때 똑같이 수분을 손실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더운 환경에서 운동을 수행을 했을 때 수분을 똑같이 이렇게 손실했을 때 글리코겐형 체형의 사람은 아직도 당연히 수분의 여유력을 가질 수 있는데 그 비만한 사람의 경우는 쉽게 탈수 상태가 초래된다고 하는 것입니다. 이런 것은 이제 생리적으로도 굉장히 커다란 문제를 가질 수 있고 열사병 같은 위험성도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전반적인 건강상의 문제에 있어서도 크게 불리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.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.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관점은 글리코겐 체형의 사람의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수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분의 어떤 변동이 훨씬 더 크게 일어날 수 있고 그로 인한 생리적인 타격도 더 적다고 하는 것입니다. 그러나 이 중성지방 체형의 경우에는 수분의 약간의 손실에 의해서라도 생리적인 대사나 그 밖에 여러 가지 생리적인 타격이 부담이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네,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